림프절이 커졌을 때 위치별로 어떤 원인들을 추정해 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우선 림프계가 뭐죠? 우리 전신에 깔려 있는 일종의 전국구 지하철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하철이 다니는 선로가 있죠. 그리고 사이사이마다 지하철역이 있죠. 요게 이제 우리 몸 곳곳을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선로가 되는 게 바로 림프관이 되는 거고, 그 사이사이마다 여기 림프절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어떤 애들이 많냐면요, 림프구가 많습니다. 면역세포죠. 그래서 누가 쳐들어오잖아요. 외부였던 감염원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소지상세포 같은 게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알려주러 와요. 이 림프절에 림프가 많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림프계를 타고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야, 이런 애들을 보면 활성화가 돼서 맞서 싸워야 돼 라고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식하고 활성화되면서 이 림프절 요런 게 이제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감염이나 염증 상황에서 비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황이 있는데요. 주변에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암세포가 이제 일부가 림프계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변을 기점으로 림프절을 크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요게 또 다른 데로 저 멀리 퍼질 수가 있는 거죠. 전이 형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다 림프절을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림프계라고 하는 거는 조직액을 운반하죠. 조직액, 이게 바로 림프라고 합니다. 이 혈관이 있으면 이 동맥 쪽과 모세혈관에 혈압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갈수록 주변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혈관에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방치하느냐? 아닙니다. 이거를 다시 이 혈관에서 빠져나온 만큼 이 림프를 통해서 이 혈류 시스템으로 복귀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죠.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림프절이 커질 수 있는 전반적인 원인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위치별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는 후두부 감염인데요. 보통 두피 감염이랑 관련성이 있습니다. 대략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 이제 뒤통수 쪽, 여기를 이제 만져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귀 주변입니다. 귀 주변은 보통 이제 가까운 눈의 결막 쪽 감염이랑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흔하진 않지만 고양이한테 긁힌 경우도 귀 주변의 림프절 비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고양이 긁힘병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서양에서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고양이나 애완동물이랑 접촉을 하면서 이제 긁힌 경우에 귀 주변뿐만 아니라 요게 또 이제 애가부, 그러니까 겨드랑이 쪽 림프절 비대 또는 이제 목 쪽의 림프절 비대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고양이랑 관련 있는 gram 음성균에 의해서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애가 림프절이 갑자기 커졌다 또는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이 난다 이랬을 때 요게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당연히 드물긴 합니다. 보통은 이제 경과가 좋기 때문에 대증적인 치료를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양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귀 같은 경우도요. 이 위치가 앞도 있고 뒤도 있고 귀 밑도 있잖아요. 프리어리큘랄, 포스트어리큘랄, 그리고 이제 파라토이드, 글랜드 쪽 이렇게 이제 다 촉진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하죠. 목입니다. 이 목 림프절 비대 같은 경우는 빈도상 가장 흔하죠. 가장 흔하고 대부분은 양성이긴 해요. 그리고 이 위치상 아무래도 상기도 감염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비인두, 또 이빈두 다 관련성이 있겠죠. 그래서 구강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치아 쪽에 문제가 생겨도 목 쪽의 림프절 비대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상기도 감염도요. 뭐 세균, 바이러스 다 가능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감염성 다내쿠증이죠. 요거는 시험에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EBV랑 CMV랑 관련성이 있죠. 여러 가지랑 관련이 있습니다. 뭐 HIV도 관련성이 있고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이 림프절 비대입니다. 반드시 목 림프절 비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요게 이제 전신적으로 림프절 비대로 나타날 수 있다. 요것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캔서랑도 관련성이 있어요. 일단 목이랑 가깝다면 원발성으로, 만약에 이제 목이랑 멀다면 전이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암에 의해서 이 목에 림프절 비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경부암부터 해서 갑상선암, 뭐 폐암, 유방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혈액 질환은 전신적으로 다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림프종이나 또 백혈병 등에 의해서 목 림프절 비대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저 멀리 있는 고형 종양은 전이 형태로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은요, 크게 우리가 이제 앞쪽 그리고 이제 뒤쪽 이렇게 크게 나누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SCM 머슬이랑 관련성이 있어요. 일단 깊게 림프절이 존재하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갈수록 약간 이제 표재성으로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보통 앞쪽 목이라고 한다면 뒤쪽에도 이렇게 만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우리가 촉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슈프라 클레비큘랄 림프노드 비대인데요. 빗장뼈 위입니다. 위치적으로 빗장뼈, 클레비클 위쪽에 푹 들어간데 림프절이 혹시 커져 있진 않은지 만져봐야 되는데요. 자, 제가 색깔을 바꾼 이유는 대개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전신 림프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전신의 4분의 1,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입니다. 4분의 1은 오른쪽 폐나 뭐 종격동 쪽에서 이제 모여서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 서브클레비안 베인, 쇄골 하정맥, 그리고 위쪽으로는 내경정맥, 라이트 인터널 주귤러 베인, 얘네들이 만드는 각이 있죠. 정맥각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쏙 합류가 돼요. 이게 바로 오른 림프관이라고 하는데, 4분의 1은 이런 식으로 만나는구나. 그리고 나머지 왼쪽, 그러니까 4분의 3은 뭐 전신 아래쪽이나 또 우리 복부 쪽, 위장관 쪽, 그리고 이제 후복막강 쪽 다 관련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왼쪽 폐 마찬가지고, 자, 이게 다 어디로 오냐면 그 유명한 소락식 덕트, 왼쪽에 가슴관을 타고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레프트 쪽에 서클레비안 베인, 그리고 이제 내경 정맥 이쪽으로 쏙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위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림프종, 뭐 각종 캔서, 위치상 다 관련성이 있겠죠. 이쪽 림프절이 커지게 되면은, 그리고 물론 이쪽 근방의 어떤 염증성의 과정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면은 저 멀리서 뭐 고환암이나 난소암의 전이 형태, 폐암이나 유방암의 전이 형태 다 가능하겠죠. 거기다가 이 원발성암, 특히나 이제 위장관 쪽의 캔서가 전이가 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왼쪽이랑 관련성이 높겠죠.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벌처스 노드라고 합니다.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좀 깔끔하게 설명드려보면은 위장관 쪽의 원발성암의 전이 형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암을 공부하실 때도요, 위암 환자가 만약에 왼쪽에 빗장뼈 위 림프절이 커져 있다, 이건 이제 전이소견으로서 수술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벌처스 노드 말고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시스털, 메리, 조셉 노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엄빌리커스, 그러니까 배꼽 주변의 림프절 비대로 촉진이 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시 노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왼쪽 겨드랑이 쪽, 겨드랑이 좀 앞쪽에 림프절이 커졌을 때 촉진될 때를 말합니다. 요것도 전이소견들이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캔서 말고도 결핵이나 뭐 유육종증, 톡소플라즈마증 이런 것들 학생 수준에선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유육종증도 무증상이 흔하긴 하지만 유가종성 병변이고,
또 병변이 발생했을 때 뭐 어디에 생검하고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우리가 체스트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양쪽에 림프절 비대가 나타났다, 폐무무 쪽에. 그거 이제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유육종증 사이코이도시스죠. 그것도 같이 좀 챙겨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슈프라클레비큘라 림프노드 비대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봤죠.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겨드랑 림프절 비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보통 동측, 만약에 이제 이쪽이 뭔가 비대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국소적인 감염일 수도 있겠죠. 이쪽 주변에. 아니면 손상을 입어도 림프절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흑색종이나 전신적으로 이제 림프종에 의해서도 림프절이 커질 수가 있고, 특히나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이랑도 관련성이 있죠.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서해부 쪽의 림프절 비대입니다. 자, 인구이날이라고 하죠. 이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래쪽 아무래도 이제 외상, 하부, 외상, 손상, 그리고 감염이랑 관련이 있죠. 특히나 이 감염 같은 경우는 성매개 질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매독부터 해서 생식기 헤르페스, 그리고 칸크로이드 같은 거 있죠. 연성화감, 이런 것도 같이 지금 언급이 됐을 때 한번 또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나 이 칸크로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같이 좀 챙겨주시고, 또 림프종이나 뭐 직장암 다 관련성이 있겠죠. 뭐 아니면 생식기 쪽의 암이나 또 아래쪽의 흑색종 이런 것들이랑도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6가지로 분류를 해서 접근해 봤는데요. 사실 더 많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경우마다 또 정리해 가시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